1972년 아폴로 17호가 3만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블루마블입니다. 우리는 이 파란 공의 표면 위에서 삽니다. 그런데 발밑을 계속 파고들면 무엇이 나올까요? 중심까지는 6,400km, 서울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를 수직으로 내려가는 여행입니다.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할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구 속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 한 가지 질문. 지구는 왜 양파처럼 여러 겹의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야기는 46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양이 갓 생겼을 때 그 주위엔 가스와 먼지가 원반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이 먼지들이 눈덩이처럼 뭉치고 부딪히며 커졌습니다. 그렇게 뭉쳐진 것이 원시 지구죠. 쉴 새 없이 부딪히니 열이 쌓여 어린 지구는 표면까지 녹아버린 마그마 바다, 한마디로 불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은 지옥이 지구를 층층이 정리해줍니다. 물과 기름을 섞으면 저절로 나뉘듯이. 무거운 철과 니켈은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이 되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 겉을 덮었습니다. 지구의 층은 누가 쌓은 게 아니라 중력이 무게 순서대로 정리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제 그 층을 하나씩 내려가 보죠. 첫 번째 층, 우리가 밟는 지각. 그런데 지각은 지구 전체로 보면 어이없을 만큼 얇습니다. 지구를 사과라고 하면 지각은 딱 그 사과 껍질 두께입니다. 전체 부피의 1%도 안 되죠. 그 얇은 껍질 위에서 산과 바다, 도시와 우리 모두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인류가 이 껍질을 얼마나 뚫어갔을까요? 놀랍게도 겨우 12km입니다. 옛 소련이 20년간 판콜라 시추공 12km 지점에서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 드릴이 물러 터졌습니다. 6,400km 중에 고작 12km, 사과 껍질조차 다 못 뚫은 겁니다. 그럼 그 아래 들어가 보지도 못한 세계는 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열쇠는 뜻밖에도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만드는 파동, 지진파를 이용하는 거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지죠. 지진도 똑같이 지구 속으로 파동을 퍼뜨립니다. 이 파동은 두 종류입니다. 먼저 도착하는 빠른 P파, 그리고 뒤늦게 오는 느린 S파. 그런데 이 파동들이 지구 속을 지날 때 속도가 변하고 방향이 휘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빨대가 꺾여 보이듯이. 왜 꺾일까요? 지나는 물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파동이 갑자기 빨라지면 여기서 물질이 달라졌구나. 과학자들은 이 꺾임을 거꾸로 읽어 들어가 보지도 않고 지구 속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경계. 어느 깊이부터 파동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지각 아래 다른 층, 멘틀이었죠. 이 경계를 처음 찾은 사람의 이름을 따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라 부릅니다. 멘틀은 지구 부피의 무려 84%,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멘틀입니다. 멘틀은 고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굳은 엿이 오랜 세월엔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이 느린 흐름이 위에 얹힌 지각판을 밀어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상자처럼요. 그래서 대륙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집니다. 발밑의 땅은 사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더 내려가자 과학자들이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지점부터 에스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에스파에겐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 젤리는 흔들려도 물은 못 흔드는 것과 같죠. 즉, 에스파가 사라진 그곳은 액체라는 뜻. 이렇게 액체로 된 외핵을 찾아냈습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 구텐베르크면이라 부르죠. 외핵은 철과 니켈이 녹아 흐르는 5,000도에 이르는 거대한 금속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 바다가 지상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어냅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이 액체 금속도 함께 돕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발전기가 됩니다.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그 결과 지구 전체를 감싸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지구만한 크기의 보호막이죠. 태양은 끊임없이 방사선 입자, 태양풍을 쏟아냅니다. 이걸 그대로 맞으면 대기도, 생명도 위험합니다. 화성은 이 방패를 잃어서 대기가 태양풍에 벗겨져 메마른 사막이 됐습니다. 지구는 외핵 덕분에 무사한 거죠. 그럼 그 막아낸 태양풍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장이 극지방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때 하늘에 피어나는 것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아름다운 오로라는 사실, 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철새와 비둘기가 지도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찾아가는 것도 몸으로 이 자기장을 나침반처럼 읽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행의 끝, 지구의 심장인 내핵입니다. 달만한 크기의 거대한 철공이죠. 이 내핵은 액체 외핵에 가려 오래 몰랐습니다. 덴마크 과학자 잉게 레만이 더 정밀해진 지진계로 피파의 미세한 굴절을 잡아내 밝혀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 바깥의 외핵은 액체인데 더 뜨거운 안쪽 내핵은 오히려 고체입니다. 상식과 반대죠. 비밀은 온도가 아니라 압력입니다. 중심의 어마어마한 압력이 원자들을 짓눌러 녹을 틈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는 내핵이 우리가 아는 고체가 아니라 제4의 물질 상태, 플라즈마에 가깝다고 봅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네 번째 상태. 너무 짓눌려 입자가 옴짝달싹 못해 고체처럼 굳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구의 심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건 지구 속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구의 나이까지 밝혀냈죠. 46억 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할아버지 때 일도 가물가물한데 46억 년 전을 대체 무슨 수로 알까요? 비밀은 자연이 숨겨둔 시계, 방사성 원소입니다.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는 불안정해서 아주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납으로 변해갑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일정하게 떨어지듯이 말이죠. 남은 우라늄과 쌓인 납의 비율을 재면 흐른 시간이 나옵니다. 이걸 밝힌 사람이 클레어 패터슨. 재밌게도 그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바로 그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지구 암석은 오랜 세월 닳고 섞여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에서 갓 떨어진 운석으로 나이를 쟀죠. 그렇게 나온 숫자가 46억 년.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시간을 원소의 비율 하나로 읽어낸 겁니다. 자, 발밑 사과, 껍질부터 6,400km 아래 플라즈마 심장까지 우리는 지구 속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아무도 그 안에 단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알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심연은 땅의 떨림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는 원소의 비율로, 인류는 상상력과 끈기로 지구를 읽어냈습니다. 어쩌면 과학의 진짜 위대함은 답 그 자체가 아니라 답에 이르는 그 집요한 과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발밑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다면 과학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